세력들 굶어 죽을 준비해라, 이걸로 끝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유일한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나쁜 사람들의 돈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였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세력주의 탄생 소멸 같은 경우는 겉보기에는 이런 급등주의 탄생 소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급등주의 탄생 소멸에 있어서 이 아랫바에 보이시는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 혹은 6개월에서 12개월 1년이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원이 있다면 50원 정도, 즉 50%가 되겠네요. 이런 매집 구간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매집 국면을 지나서 상승 국면 그리고 분산 국면까지 자신의 평단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내면서 분산 국면까지 이것들을 조율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매집이 지나서 이렇게 상승되는 시점, 추세 라인이 바뀌는 지점, 이 부분 상승 곡선상에서 많은 비용을 잃거나 꼭지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물량을 받아받는 이런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역이용을 해서 수익을 올릴 거예요. 조금 전 5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 곡선을 보고 나서 이런 공방을 한다고 합니다. 공격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승 추세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을지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추세 라인을 하방어를 잡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이곳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중국의 설화 같은 이야기고요. 다른 방면에서 보면 주식시장의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도 예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자는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고양이를 다 산다. 마리당 10만원에 다 사버릴 거야.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웬일인가 싶어서 웬일이야? 라고 반응을 합니다. 열심히 사들겠죠. 낼름 잡아와라. 예스. 동네 주민들은 모두 다 고양이를 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매물대는 50%는 즉 이 구간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고양이 물량이 어느 정도 걷어들여지면 덜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더블로 20만원의 모든 고양이들을 다 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율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비용이 부족한데 내가 50만원에 살 거니까 잡아놔.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저 부자 악마는 뭘 저렇게 많이 고양이를 사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마을에 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모두 잡혀서 부자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쥐가 창궐하는 겁니다. 그때 비서가 쓱 옵니다. 친구들아, 쥐 숫자가 많아지지? 이슈가 오고 있네. 고양이가 필요해질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지 않니? 맞아. 쥐가 너무 많다니까. 내가 사장 몰래 고양이를 30만원에 팔게. 그거 그냥 냉큼 사. 사장님이 50만원까지는 산다며. 그럼 50은 간다는 소리잖아. 근데 네가 그거 30만원에 한다고? 원래 안 파는 건데 나도 직원이고 지금 쥐 많고 이슈 좋잖아. 니들이 팔아. 우리가 30에 사서 50을 간다는 거네? 사장은 이슈도 모르잖아. 사장 지금 다른 데 갔다고. 그럼 더블은 갈 거 아니야. 이야, 100 가자. 이런 겁니다. 이런 이슈들은 기사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이슈들이 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사장이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은 30만원이지만 사장은 50만원에 사기로 했고 그럼 이 주식이 더블은 갈 것이다. 왜냐? 쥐가 많으니까. 그러면 100만원의 미래가치를 상상한 많은 투자자들은 30만원에 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세력들은 이미 없죠. 내가 크게 한 건 했어. 그리고 물량을 모두 다 넘긴 후일 겁니다. 평단이 얼마일까요? 처음 7할 정도는 고양이가 개체가 많았을 때는 10만원이면 살 수 있었을 거고요. 다음이 20만원이었을 겁니다. 그럼 표면상은 30만원에 사네, 50만원까지 오르네 했지만 그들의 평단은 약 13만원이 되는 거죠. 수익률은 이미 30만원 넘긴 시점에서 130%라는 겁니다. 되게 조금 빼앗아 먹었네, 다음 동네 작업하자,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수익을 본 사람은 없는데 산 사람은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이 아주 쉬운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딥하게 파보는 거예요. 이런 파동은 아주 정상적인 급등주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방들, 거래량의 곡선이라든지 어느 정도 하루에 이슈가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래량 곡선들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패턴 속에서 이런 타점을 잡아가는 것들 혹은 이런
타점들을 잡아가는 것들, 이런 자리들을 잡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주 정상적인 급등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고양이 이야기를 해드렸을까요? 매물 소화를 할 때 이때 이슈가 되고 거래량이 붙기를 과연 바랄까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보게 되면 거의 밑장이 깔렸을 때 세력의 목표가 가까워질수록 조금만 사도 쭉쭉 오르고요. 조금만 팔아도 쭉쭉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조금만 사도 쭉쭉 타오르는 어느 정도 매물의 포집이 끝날 시점까지는 체크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자, 이때도 보세요. 자, 이런 장대 음봉이 이런 거래량에서 과연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한두 번을 두드리지 않아요. 두 번도 두드려 보고요. 아주 조금만 팔아도 쭉쭉 떨어지죠. 그리고 매물대를 계속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그리고 희망을 없애기 위해서 거의 밑장을 깔아도 계속 조율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은 어디냐? 어느 정도 매물이 포집이 끝났을 때 우리의 개미들의 돈을 탑승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자리에 눈치를 채도 다음날 쭉 빼버립니다. 그쵸? 즉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작은 매물로도 자신이 조율할 수 있고 자신이 올릴 수 있는 시가총액이 적당한 종목, 적당하다면 낮겠죠. 요새는 실적이 좋든 안 좋든이 아니라 실적이 좋은 것도 합니다. 실력이 있다면 시가총액만 작다면 크게 가리지는 않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평단은 어디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모았다면 평단은 자, 이때도 살 거고 이때도 살 거고 이때도 살 거고 여러 번 샀을 거 아닙니까? 조절을 하다 보면 평단이 아래로 떨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세력도. 그렇죠? 그래서 대기 악성 매물은 50%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언더로 떨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악성 매물의 이 가격이 50%는 어느 정도 하방에서 잡아줘야 안전하게 운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도 쓰고 이때도 쓰고 여러 군데에서 돈을 사용하겠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이 분산 국면에 와서까지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매번 성공할 수는 없어요. 며칠 뒤에 더 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세력의 마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되었죠. 보게 되면 스스로 운전을 하며 하락의 폭을 지켜주는 모습들. 자,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에서도 거래량을 올리면서 최대한 지켜주는 모습들, 평단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을 대부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적산병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기다릴 수 있나요? 그냥 눌러줘야죠. 이런 것들도 거래량은 거의 전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으로 두드려주는 센스까지 아주 적당하게, 그리고 금액도 아주 가벼운 종목들이 항상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조금만 거래량이 있는 자리를 클릭만 해봐도 거래량이 만주급밖에 없죠. 자, 이런데 주가가 왔다 갔다 움직인다, 포집이 끝났다는 것 두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양으로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포인트죠. 우리는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를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골든크로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고 저도 보일 겁니다. 누구나 다 태우고 갈 수가 없죠. 만주 하루 거래량이 만주씩 밖에 안 되는데 만주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급등주를 발굴할 때는 고양이는 주목받아선 안 되니까 급등주와는 반대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도 원칙으로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억해 보세요. 크게 한 건 했고 물량을 먹다니 흑우의 끝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평단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평단 아래로 공방 한번 쳐준 거 빼고 그럼 이 아래로는 원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 이때도 매수, 이때도 매수, 이때도 매수, 이때도 매수 하면서 최종 방어선이 여기서 꼬리 말아 올린 지점, 이 선은 절대로 이탈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선 아래로는 절대로 이탈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언더에서 자, 이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들이 원한 조정이 아닙니다. 세력이라고 뭐 다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 선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평단은 낮아지긴 했지만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명확한 타이밍은 무조건 평단 아래로만 잡으면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얘네들은 최소 수십억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개미입니다. 개미는 빠르고 민첩하다라는 게 있죠. 한 번에 팔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집의 기간이 워낙 길었으니까. 곤두박질 치는 건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작게 읽고 그들은 많이 읽습니다. 이 점을 역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차트는 어떤가요? 끝났죠? 이거는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어디서 운전을 한번 했습니까? 운전한 부분들 다 티가 나잖아요, 이제. 이때 운전을 한번 했습니다. 하방을 지키기 위해서. 평단 밑으로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요. 이때 운전을 한번 했네요. 자, 이때도 하방을 지켰어야 되니까요. 자, 이때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인식을 한번 시켰습니다. 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평단은 2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끝난 주식이죠. 자, 그럼 이 기간은 상당히 길어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오케이? 우리는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될까요? 가슴은 몹시 아프지만 이런 것들은 공략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공략 타점을 말해보자면 이렇게 상향의 선을 그어보고요. 박스도 이런 박스에서 여기서 세로 박스를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근데 추세 라인이 갑자기 변합니다. 그럼 이 라인에서는 공략이 가능했겠네요. 그것도 기억하시라고요. 자신의 평단 언더로 절대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려갔다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올려야 될 시점이다. 거래량의 동반, 즉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는 건 전통적인 룰이다. 거래량이 제로에 수렴할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유심히 봐야 됩니다.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고양이를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다 매집이 된 고양이를 체크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상이라는 고양이 상인만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싶고 어떤 패턴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도 전략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방에서 나누자고요. 전략이 바뀌면 또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텔레그램 링크도 더보기에 꼭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해서 부자 되자고요.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우리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끝내겠습니다. 끝.